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치매 안심나무 TV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구독자 6,000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홍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2017년도 이제 치매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 강의 자료가 거의 매주 업그레이드 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바꾼 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자료를 좀 공유하는 공간이 없을까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도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엔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과 겪은 내용들 등등등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이제 치매를 만나서 치매를 공부하면서 특히 저는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인지재활,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대학이나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에는 뭐 코크니 사이즈, 후마네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은 또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관계에 대한 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제가 지금 온석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대학원 부분인데 인지재활 쪽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다음 학기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학교고, 그렇지만은 치매를 처음으로 연결되었다는 것, 그걸 이해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또 오늘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이 학 논문이라든가 또 현장 데이터라든가 치매 안심센터의 통계라든가 거의 90%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보다는 자료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약 한 5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까지 해드릴 수 있다면 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인사를 하는 겸 처음 대면하는 거, 저 사람이 왜 이걸 했지? 오늘 이 강의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첫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6,000명 저와 함께 호흡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첫 인사로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성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치매는 커밍아웃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들어보셨어요? 네이버에 가서 커밍아웃 치면 홍땡땡이란 연예인이 뜹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으로 올려서 이제는 뭐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텔레비에 나오셔서 자기를 아주 정당하게 수면을 올렸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커밍아웃이라 그럽니다. 치매는 지금까지 그냥 가족, 또 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부에서 지원, 이런 어떤 문화였는데, 이 치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커밍아웃 해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뜨겁게 다룬 것이 있었죠. 그죠?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이 아주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을 인용해서 나왔지만은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50년도에 세계 1위가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고령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의 도전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한민국의 1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령화의 강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00만 명이 지금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2,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95만 명, 950만 명, 이 950만 명이 이제 1,800만 명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를 봤을 때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수명이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까? 즉,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가장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얼만큼 오래 사는가 한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왕이 몇 살을 살으셨냐면 평균 47살을 사셨습니다. 양반이 몇 살을 살았냐면 그죠? 50대 초반을 살았어요. 환관, 여러분 내시 알죠? 내시는 70살인데 100살까지 넘긴 내시도 있다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사연인즉은 조선시대 왕이 47살, 왕이 양반이 50대밖에 못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자, 근래에 들어와서 자, 조선시대를 지나고 나서 196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환갑, 회갑 잔치 사진입니다. 여러분 환갑과 회갑의 차이는 아세요? 우리가 환갑, 회갑 하면은 다르게 보는데 같은 거죠. 자축인묘, 진서오미 이래 가지고서 그죠? 이것이 뭐다? 육식갑자가 돌아가지고서 한 바퀴 돌아온 것을 돌아올 회자를 써가지고서 회갑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올 환자를 써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환갑잔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마을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마당에서 큰 잔치를 하면서 그때는 뭐라 6남매 막 10남매 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술잔을 따라주면서 그 장남에는 눈물이 맺지 안 맺죠? 맺히죠. 왜 맺혔을까요? 이제 산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때는 평균 수명이 왜 5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갑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사실 만큼 사셨다는, 너무 사셔서 감사하다는 잔치가 바로 환갑잔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환갑을 지난 분들이 결혼을 해도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요즘 환갑은 어떻죠? 영농후계자, 사이치연합 회장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65세 이상이 결혼해도 뭐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11월, 12월쯤 되면 신문에 크게 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고령자 재혼이에요. 여러분 초고령자는 뭐냐면 75세 이상이 되신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초고령자 재혼이라 그래요.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초고령자 재혼 가운데 가장 연세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 나이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97세, 가장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 96세입니다. 자, 이렇게 돼도 이제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제 우리가 뭐다?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것이 란셋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2030년도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여자와 남자가 나왔는데 여성 나이 91세, 남성 나이 84세.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 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야, 일본이면 몰라도 한국은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 사람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다? 생활 습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음식 맛있게 드십니까? 그죠? 해외에 나가 보더라도 아마 한국만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나는 뒤끝 없어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나라는 한국 아줌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운동형. 여러분 오늘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가까운 운동장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야, 운동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보험증을 보면 의료보험증 안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장기 요양보험이 있는 나라가 지구에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7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장기 요양보험은 언제 쓰는 겁니까? 요양원에 갔을 때 여러분 1등급, 2등급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 뭐냐면은 장기 요양보험이에요. 그것이 있는 나라가 7나라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구에서 오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한국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한국에 처음 의사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인데 알렌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한국에서 20년을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쓴 조선 견문기에 보면은 한국이 오래 사는 이유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온돌이에요, 온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찜질방이랍니다. 찜질방에서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약간 웃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근거 없지 않은 얘기는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재수없으면 몇 살까지나 200살까지 산다는 거죠.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살이 되면은 선물을 주죠. 대통령께서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자, 여기 보세요. 올해보다 100세 맞은 어르신이 작년보다 몇 프로? 19% 늘었다. 글쎄, 금년 지나고 나면 19%만 더 늘까요? 아마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00세 이상 숫자가 약 8,400, 9,000명 가까이 되는데 조만간 10,000명 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일본도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일본은 은으로 만든 술잔을 줘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뭐다? 9만 명이 넘었답니다. 9만 명이. 자, 그래서 일본은 은으로 만든 술잔을 주는데, 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이 늘어서 몇 년 전부터 일본은 순은에서 도금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게 뭐다? 고령화의 현주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매는 쓰나미처럼 지금 뭐다?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자,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용인시가 100만 명이고요, 수원시가 100만 명이고,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그럼 치매 환자를 용인시에 다 모았다든가 수원시에 모았다든가, 강원도는 원주시하고 강릉시에 빼고 다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초록이. 초록이는 뭐냐면 65세 이하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 그래요. 이 숫자가 매년 20%씩 늘고 있는데, 여러분, 치매도 젊어서 걸리면 큰일 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데이터에도 나와 있죠. 초록이 치매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쉽게 뇌가 녹는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매도 나이가 들어 걸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조 원. 자, 이 정도면 쓰나미 주사로 좀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유병률. 65세가 되면 10명 중 1명. 80세가 되면 4명 중 1명. 85세가 되면 2명 중 1명. 그럼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걸리는 확률이 몇 프로냐면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치매는요, 2명 중 1명입니다. 자, 유병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치매는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치매는 그죠? 의사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장관을 했던, 아파트가 크고 작고 통장에 돈이 많고 떠나서 누구든 치매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어쩌면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PPT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2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안 낳는 거. 몇 다?
7, 8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다? 잘가 어린이집, 어서와 요양원. 여러분 아마 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관심이 없어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것을 수없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반올림에서 전문대학까지 입학 정원이 50만 명이거든요. 50만 명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 깨졌어요. 그럼 반올림에서 25만 명을 보자고요. 자, 25만 명이 18년이 지나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25만 명이 민식이법으로 아무 일 없이 다 가도 25만 명이에요. 그럼 18년 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대학 몇 개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매년 3월에 나오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가 없어진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 자,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옆에 거 보세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 저기 우리나라 인구표인데요. 저 빨간 부분 있죠. 저기 뭐냐면 베이비 부모예요. 여러분, 베이비 부모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2년 후부터 생기는 아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요. 일본은 1945년도에 원자탄이 터지고 2년 후인 1947년생부터를 무슨 베이비 부모 시대. 우리나라는요, 1950년 전쟁 3년 치르고 2년 지난 후에 55년생부터가 베이비 부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뭐다? 베이비 부모 시대. 저 맨 꼭대기 90만 100만 명 태어난 띠가 있어요. 그 띠가 무슨 띠입니까? 58년 개띠, 71년 돼지띠. 이 두 띠가 100만 명 세대입니다. 그죠? 이해가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베이비부모 시대가 1600만 명이 매년 60만 명, 70만 명이 거리로 지하철을 무료로 타겠다고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요. 요양원 사업 지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라 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은 58년 개띠가 75세가 되었을 때 피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버님을 요양원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한테 뭐라면 한 달을 대기하라고 그럽니다. 자, 벌써 요양원 대기로 들어갔죠. 58년 개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요양원 가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 저 1600만이 어떻게 된다? 거리로 뛰어나온다. 치매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저걸 누가 막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치매는, 자,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면 치매 가장 나이가 들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치매, 암, 중풍. 근데 암과 중풍은 우리가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매는 아직까지 우리는 뭐다? 이제 시작의 단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치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 지식은 약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걸리는 거지요가 뭐다? 평균 지식 레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뭐다? 사회적으로 치매 때문에 큰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치매 때문에 오는 문제를, 그죠? 몇 가지 문제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인권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제의 문제, 안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보자고요. 치매에 걸리면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욕을 잘 하실까요? 못 할까요? 가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불까 안 불까요? 그럼 묶어야 될까요? 안 묶어야 될까요? 그럼 인권입니까? 안 인권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걸려서 인지가 떨어지면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걸 우리 뭐다? 학대라고, 학대. 자, 이런 학대가 있는데 우리는 학대가 하루에 190건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가. 그런데 이 학대의 8, 90%가 누구냐? 다른 제3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학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자, 최근의 뉴스입니다. 뭐 10년, 2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자, 60대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아들이 감당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셔? 냉장고에 시신을 넣었다가 2달 후에 발견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죠? 작년 이야기잖아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이건 최근 이야기죠? 몇 달 전 얘기죠?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2주쯤 지났는데 폐혈증이 온 거예요. 이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입원하거나 돌보는데 아버지 엉덩이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봤더니 거기서 뭐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다? 25cm 패드를 막아버린 거예요. 남의 얘기,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또 지난 5월달 이야기잖아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갔더니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바지를 벗겨봤더니, 그죠? 그 남자 그쪽 거시에게다가 비닐을 가지고 끈으로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입니다. 자, 숟가락 하나로 요양원에 있는 6명, 7명의 어른들을 같이 밥을 먹이는 거 영상으로 나왔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밖에도 이건 제가 일부 나온 겁니다만은 아마 우리는 치매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얼마? 그죠? 치매 관리 비용이 1년에 들어간 19조 원입니다. 여러분, 19조 원이 얼마인지 상상이 좀 가세요?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예산이 비슷해요. 금년도 강원도 150만 명의 예산이 8조 4천억입니다. 충북, 전북, 다 그 구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도가 2년 쓸 것이 치매 돌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간격으로 봅니다. 2030년 33조, 2050년 103조가 들어가는 뭐로? 치매 돌봄 비용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치매 오해가 많이 있어요. 치매 그러면 무조건 무서워요. 제가 오늘도 강의하기 오기 전에 몇몇 분과 이야기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한대요. 야, 우리는 치매 걸리면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모아가지고 있다가 치매 걸린 거 알면은 그냥 탁 먹자.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 삼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치매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조기 발견하면요, 얼마든지 예방이 되고요, 치료가 돼요. 여러분,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치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칠 수 있는 치매를 가역성 치매, 못 고치는 치매를 비가역성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도 고칠 수 있는 치매가 20%나 있고요,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매는 무조건 무서워하고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모았다가 치매가 판정이 나면 그거를 먹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58년 개띠 선생님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매 조기 발견이 늦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매도 여러분 있잖아요. 치매 예방에도 어떻게 예를 들어 치매 예방하려면 뭐 해라 그러는데 사실 요 세 가지만 해도 치매 예방에 첫째 수면.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치매를 예방하는 법, 또 이 건강에 대한 늘리는 법 이런 것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붙여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 기계도 오래되면 과열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뇌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때 뇌를 뭐 하냐면 척수에서 액이 올라와서 뇌를 마치 소방관이 물 청소하듯이 뇌 청소를 합니다. 근데 뇌 청소가 안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어때? 묵직하고. 그쵸? 그게 뭐냐면 청소가 안 돼 그러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나와서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동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귀찮아지니까 자녀들도 뭐라 그래요?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고 경로당이나 갔다 왔다 하세요. 이게 아니죠.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없는 움직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식사입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뭐다? 습관만 잘라도 치매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습관을 1년, 2년, 10년, 30년이 쌓여서 어느 날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습관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되죠. 여러분,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아세요? 이 책, 이 벽돌 책이라고 알죠? 이 책. 그죠? 김주한 교수가 쓴 내용인데,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쓴 내용인데, 이 책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김주한 교수가 이 세 가지를 정말 목사님 설교하듯이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5년 간격으로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것처럼 치매도 정부에서는 5년 간격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키워드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원 확대, 지금까지 뭐다? 치매에 대한 것을 사회적 지원, 쉽게 말해서 보험비를 지급하고 보험 등급을 만들고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다? 뭘 한다? 치매 어르신을 요양원을 늦게 보내고 치매가 걸려도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뭐다? 정부의 정책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다? 많이 뭐다?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었다.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무슨 진단비를 깎아주고 엑스레이비를 깎아주는 이 정책을 취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근거가 든든하지 않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보다 치매를 고민한 나라는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본밖에 없어요. 노인의 문제, 치매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나라 누구? 일본. 왜? 일본은 1947년생부터가 베이비 부머.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가 베이비 부머.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고민했죠. 자,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무슨 정책을 쳤냐면 우리나라처럼 많이 베풀고 도와주는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일본이 치매 환자를 도와주고 치매 가족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치매는 도와주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요. 언제? 2015년도에.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오렌지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7가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7가지 키워드는 뭐냐? 자, 환자 중심에서 뭐라? 지역 중심으로. 자, 또 하나는 뭐다? 치매를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세 번째는 뭐다? 그러기 위해서 뭐다? 치매를 커밍 아웃하는 정책. 그러니까 치매를 뭐다? 인식 개선 교육하는 정책이 나와요. 영상이 하나 나갈 텐데요. 연세대학교 홍창영 교수,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매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홍해걸 교수의 친동생이에요. 이분이 홍해걸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도 장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면? 커밍 아웃을 하면. 이것을
준비된 영상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오픈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드웨어는 답이 아닙니다. 시설 중심에서 달라진 일본의 치매 대응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치매를 적극적으로 알린 환자와 가족, 커밍아웃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앞장선 지자체, 이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일 이렇게 치매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치매 인구가 100만이 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죠?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돼도 뭐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치매 가족과 환자하고 이웃 주민이 치매를 커밍아웃하면, 즉 치매를 인식 개선이 되면은 문제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2015년부터 신오렌지 정책을 하면서 치매 서포터라는 걸 만들고 치매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즉 주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치매 교육의 팔찌를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즉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에 가면 이 영상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선생님이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요양병원에 견학을 가요. 그 견학이 끝나거나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우리 요양병원에 지금 갔었지? 그런데 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걷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선생님 종종 걸음을 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가 너희 마을 앞에 있는 땡땡역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쪽 신발만 신고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네 선생님, 저는 그 할머니 손을 붙들고 이름표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없으면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할머니를 옆에 편안히 모시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이 아이는 또렷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 영상이 나가고 나서 MC가, 그죠? 한국 40대에게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치매에 대한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다? 즉 인식 개선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한다고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치매 교육을 하는데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나서요,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영상 좀 넘겨볼게요. 자, 중고등학교 때는 실제적으로 노인의 옷을 입어본다든가, 노인 여러분 그 체험 옷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거동 이런 것들이 노인처럼 움직여가요. 그 다음에 노인을 대했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을 실제적으로 연극 등을 하면서 내 몸에 익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는 치매 서포터 교육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버, 하나는 골드가 있는데 2단계 골드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 이제 이 자격을 공부하고 나서 안심대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치매 안심센터죠? 예, 저는 땡땡 여고 다니는 2학년 누군데요.
저는 치매 서포트 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서 치매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안심센터 전화 와요. 학생은 땡땡 마을에 가면은 땡땡 93세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할머니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을 1시간 산포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하고 산포를 하면 그 할머니가 저세가 뭐냐고 한 번을 물을까요? 수십 번을 물을까요? 수십 번을 물어도 이 아이는 치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본의 치매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자, 영상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커밍아웃이잖아요. 즉 치매 인식 개선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고 예방이 가능하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을 먹으면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질병인 것처럼 치매도 그런 질병이다. 그리고 치매의 다양한 증세에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돼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자, 초중고등학교 교육 받았어요. 자, 각 마을에 있는 통장, 이장들이 교육 받았어요. 그 마을의 중심 상가에 있는 누가? 사장님들까지만 교육받았다 생각합시다. 아니면 공무원들까지만 교육받았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2시간 안에 찾을까요? 20년 안에 찾을까요? 이것이 뭐다? 치매는 커밍아웃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일본의 신오렌지 정책의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 시장님 구신들이 정책적으로 치매 서포터 교육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사인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증상과 환자의 교류까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통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히 생명은 직원이 15,000명인데 사장님이 전 직원을 교육해서 치매와 동행하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제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그 당시 이란은 전쟁 중인데도 초등학생들한테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많이 하죠? 자, 성교육하죠, 인권교육하죠, 효교육하죠, 금연교육하죠. 근데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죠. 저는 이 전문 강사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조만간 우리나라도 초, 중, 고등학교 또 각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 또 기업들이 이 교육을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 운동 저와 함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을 볼게요. 처음에 치매는 환자 치료를 해주다가 예방교육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경로당이 7만 개인데 여러분, 경로당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시설 정말 좋습니다. 또 기름 보일러며 전기세 등등등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설문지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인천시에 가서 경로당 강의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경로당 프로그램, 가고 싶은 경로당으로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정부에서는 요양원 가면 요양원 비를 대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이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어르신을 요양원을 늦게 가는 정책으로 바꿨어요. 왜? 정부가 요양원을 처음에 장기 요양보험을 만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양원에 가서 평균 6, 7년 있다가 돌아가시겠지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서 평균 몇 년 사시는지 아세요? 13년을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요양원 비를 대주는 것보다는 요양원을 늦게 가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9시에 어딘가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5시쯤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다? 정부는 노치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뭐다? 우리는 주간보호센터라고 듣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가요 등급을 받아야 돼요. 등급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 이제 정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노치원으로 바꾸어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그죠? 김용익 전 건보 이사장이죠. 이분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도 빨리 뭐다? 노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39,000개인 것처럼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약 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익 전 이사장이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집 수만큼 뭐를? 노치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일개 그냥 지방대학의 교수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치매 케어의 노인 케어의 최전방에 있던 전 이사장님이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노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럼 나도 노치원 해야지. 그럼 무슨 자격증이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사회복지, 또 요양보호사, 또 간호사 등등. 앞으로 이런 자격증은 꿈의 자격증이 될 겁니다. 많이들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뭔? 실버 카페예요. 일본은 이 실버 카페가 정착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스타벅스까지 한 달에 한 번 치매 카페를 자선하고 나와요. 우리나라 실버 카페는 어쩌죠? 제가 가보면 땡땡군에 가면 뭐 떡 카페,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 가보면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실버 카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2012년에 650곳이 있었어요. 뭐가? 실버 카페가. 거기서 뭐다?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치매에 대한 다양한 공유, 정부에 대한 정책, 또 가정의 소통,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등을 교류하고, 다양한 어르신의 프로그램,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결돼 간다는 거죠. 이런 카페, 한국도 저는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등에서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르신들을 갖다가 소통할 때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뇌지도가 있지만은 그 캐나다의 펜필드 교수가 뇌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보이죠? 그 이름을 호문클루스라 그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크죠? 자, 손이 크죠? 손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큽니까? 입이 크죠? 또 어디가 크죠? 머리가 크죠? 자, 사람은 머리, 입, 손만 잘 꼼지락거려도 치매는 어떻게 된다? 예방된다.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생각이죠. 그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예쁜 치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생각을 하는데 한이 있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든가 맺힌 것이 많으면 치매에 걸려도 미운 치매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게 뭐냐? 책 읽기예요. 왜? 책은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가계부 쓰기, 카톡하기 등등등 뭐다? 이것이 뭐다? 머리를 사용하게 되면 치매는 예방된다. 자, 그다음 입이에요. 여러분, 입은 뭐 하는 겁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은 소통을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 이상 하면 될까요? 남자는 하루에 8,000마디 이상 하면 좋답니다. 그럼 여자는 몇 마디 해야 될까요? 여자는 25,000마디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골의 자녀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남편이든 아니든지 먼저 산에 가시고 나면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럼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에 몇 마디 할까요? 그렇죠? 제가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얘기하면 뭔 말을 하나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정성군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끝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집에 누구랑 있으세요? 그러면 집에서 몇 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뭔 말을 하나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툭 치더니 나는 3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어머니 혼자 있으면서 무슨 말을 3마디씩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밥 먹을 때 도둑고양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대나무를 가지고 가 3번 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말로만 듣던 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소통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님, 어머님하고 전화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럼 어머니가 한 얘기 또 하기,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들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팍 맨박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효도는 전화상으로라도 한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효자 중에 효자예요. 여기서 참고 하나. 시골에 계신 어머니 보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시골에 오면 뭐라 그래요? 필요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제가 경로당 가서 여쭤봤더니 그거 다 뻥이래요. 다 뻥이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편안히 좋아하는 거 많이 사다 드리시고 많이 베푸시는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해했죠? 자, 3번째 운동. 손발을 꼼지락거리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외부에서 왔던 내부에서 했던 강사가 그 어머니와 좋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죠? 말씀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꼼지락거리게 한다면 치매는 예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젊은 여러분들도 요 3가지 잘 기억하셔서 치매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제 수업 하나 봅니다. 저게 절반은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웃는 것도 많고 여러 사람이 한 일에 2-3번 만난다는 게 제일 즐겁고 고맙고 욕심이라고 여기 와서는 몸들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웃고 잠잘 자고 잠잘 자고. 아유, 잘하셨어요. 그럼 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만나가지고 뭐 좋은 대화하러 배우니까 그것도 좋고 즐거운 게 많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은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3가지. 그 3가지를 갖고 수업을 하면
그런 많은 변화가 나옵니다. 자, 치매를 커밍아웃 해야 되는 이유,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치매를 인식 개선하고 내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40대부터 50대부터 잘못된 습관,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거, 먹는 거 얘기했죠? 그런 잘못된 습관이 길어지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인식을 하게 되면 지금 치매 예방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치매 예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술 많이 마신다고, 담배 많이 피운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습관, 그 어떤 습관인가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치매를 커밍아웃 해야 되는 이유, 가족의 주치입니다. 내가 치매를 인식하게 되면 어머니의 걸음걸이만 봐도 치매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입이 짠맛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김치를 해주면 짜요, 안 짜요? 짜죠?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 입이 어때요? 써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시어머니는 쉬어요. 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며느리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머니하고 전화하면서도 진압력, 사람, 시간, 장소 3가지만 확인해도 치매를 전화로 알아낼 수 있고, 또 어머니의 입맛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만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의 61%가 시력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를 커밍아웃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통장님이 치매 인식 개선이 되면 가가호호 방문 속에서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치매에서 찾아, 즉 주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치매는 봉사 중에 봉사입니다. 그걸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거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의사 선생님이 귀합니까? 왜? 사람을 살리시니까. 여러분, 성직자가 왜 위대합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니까. 왜 선생님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니까. 여러분, 치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경로당 강의하는 거, 봉사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방송부 선생님들 40 몇 살이세요? 따보잖아요. 48, 19이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90이 되어서 침을 흘리시고 떨고 있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을 못 움직일 뿐이지 40 몇 살일까요? 18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번만 가서 만져주고 눈을 맞추고 와도 그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를 커밍아웃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치매를 커밍아웃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치매에서 집 나가도 20분이면 찾을 수 있고 치매 환자와 얼마든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치매 인식 변화 개선에 대한 영상 하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요. 900원이요. 여기.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죠. 얼마를 더 줘요?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학생, 병원 가려면 172번 타야 돼요? 네? 172번이 병원 가냐고. 어디 병원 가시는 거예요? 어디 병원이더라?
저희 엄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유, 난들하고 고생했는데. 여기 500원짜리 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유 가져가셔야죠. 글쎄, 병원 가려면 172번 타야 돼. 할머니, 혹시 한국 산부인과 가세요? 아이고, 맞아. 할머니, 제가 거기 가는 버스 오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위험해요. 바람 불러 바뀌면 건너셔야죠. 우리 딸이 일어났어요. 아, 이번 실이 5층이네요. 5층 눌러드릴게요. 승희야.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만남인데 저도 라이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어색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번 하고 나면 좀 달라질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10시까지 약속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으려고 했는데 몇 개 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만 제가 질문 답하고 오늘 좀 방송을 일단 마무리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3년째 치매인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약이 쓴지 자꾸 안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치매 어머니를 약을 좀 편히 먹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도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 학생이 직접 했던 사례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학생도 이제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휴직계를 내고 1년간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약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를 쪄서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약을 걷어서 넣어서 하시니까 아주 약을 잘 드신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힘드시더라도 뭐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이 되신 줄 모르겠어요. 몇 가지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바쁘신데도 첫 라이브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더 야무진 것을 가지고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매는 커밍아웃.